시청자 여러분, 8월 25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송도 알투 부지와 관련된 건데, 한번 송도 알투 부지 이곳이 어떤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됐다는 말씀을 한번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백지화가 됐고, 이 사업, 그러니까 K-팝 콘텐츠 시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왜 백지화가 됐고, 그리고 파장이 뭐가 또 예상이 드는지 이걸 점검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화물터미널 주차장 있죠? 809 앞에 이 건도 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알림, 좋아요 기본으로 좀 눌러주시고 함께 이 뉴스 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송도 알투 부지 있죠? 이 부지 사진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게 어떤 곳인지 한번. 자, 시청자 여러분, 우측에 나와 있는 알투 부지, 지금 노란 선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마치 말의 말굽 형태 같은 그런 형태의 땅입니다. 요거 사진 또 주변과 함께 표기된 표시 한번 지형도 좀 나타내 주시죠. 그 사진을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이게 좀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실래요? 요지에 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걸 확대를 해 보시자고요. 인천 송도의 아주 핵심 지역에 있고, 자, 보시죠. 보면 송도 랜드마크 시티 옆이고요. 송도 국제화 달빛공원하고도 이렇게 얼마 안 떨어져 있고, 네, 딱 보셔도 지금 송도에서는 이게 중핵 지역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저 809네, 네, 저게 이제 말굽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R2, 그리고 그 옆에가 B1, B2 이렇게 얘기들 하죠. 이 R2, B1, B2 블록, 이 지역을 경제청은 원래 이제 K-팝 콘텐츠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 이거 보시자고요. 면적만 해도 21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여기에다가 K-팝 전용 아레나, 우리 경기장 또는 공연장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2만석, 만에서 2만석 정도 규모 아레나를 만들고, 또 여기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국내 굴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유치를 시켜서 여기에서 바로 K-팝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퍼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자그만치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6조 8천억에 이르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경제청이 이 사업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문화가 좀 어떤 송도다운 문화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도시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떤 정체성, 문화가 없는 도시, 여기에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제 K의 열풍, K-팝도 그렇죠, K-푸드도 그렇죠, K-방산도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K-열풍 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송도에 어울리는 것이 K-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고, 이 파트너로 경제청은 이제 KC 컨텐츠라는 회사를 파트너로 정하고, 여기하고 물밑 협상을 해오고 물밑 논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뭘 전제로 했냐면 수의 계약을 전제로. 자, 수의 계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경제청은, 경제청 부지 안에서는요,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땅을 매각할 수가 있어요, 수의 계약으로.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KC 컨텐츠라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 회사였던 거예요. 부동산 개발이니까 이 부동산 개발의 원 뜻은 K-팝 이거 문화 만들고, 이거는 경제청의 욕심이니까 이 안을 좀 수용해가면서 본인들의 본업인 부동산 개발, 이를테면 오피스텔 짓고 상가 짓고 이런 거 부동산 개발에서의 회사 운영 목표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경제청도 이거를 묵인했던 동조했던 이유는 이 오피스텔을 저어서 이 맞는 수익금을 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익금을 가지고 K-팝 여기 시티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주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됐어요. 외부로. 또 알려질 수뿐이 없고. 그런데 경제청은 이 부분에서 조금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당연히 수익액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여기에 K-한류, K-팝 문화를 갖고 오겠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동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최대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큰 회사들 다 데리고 오고 잘 꾸미세요 이렇게 논의를 했을 건데 주민들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뭐냐면 자, 이 주민들은 이 지름 1년의 과정의 결과물로 뭘로 봤냐면 딱 하나예요. 오피스텔 밭을 만들 거다. 오피스텔 농장이 생길 거다. 이 지역이 다 오피스텔의 아주 그 대단한 건물들이 오피스텔 형태를 지닌 주거복합시설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 809 전체가 이제 그 도시 밀도가 높아지고 이게 또 거주 인원이 늘어나면서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가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수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경제청이 아무리 뜻이 좋고 진행 방식이 맞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앞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싸 이게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바꾼 게 그러면 제한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제한 공모 어떠한 틀을 내주고 여기 같으면 이제 R2, B1, B2의 그 땅을 내주고 이 땅에 K-팝 문화 시티, K-팝 그 컨텐츠 시티를 조성하는 전제를 놓고 이걸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안을 내보세요. 그럼 제일 잘 만든 안을 제시한 회사가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제한 공모 방식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특혜 논란을 제기했고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의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그 공공성이 강한 거나 이런 그 시설이 들어올 때는 수의 계약을 통해서 땅을 매각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개인의 부동산 개발에 목적이 있는 데를 수의 계약을 해 주는 거는 부당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한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업체는 준비를 수년 전부터 해왔는데 어떠한 문제를 내도 다 풀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제일 유리할 것이다 거기가.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래서 이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래서 경제청도 이제 고민에 빠졌고요. 결국은 경제청이 내놓은 고민은요, 답은요 그냥 백지화입니다. 사실 행정을 추진하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백지화입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안 하겠다고 또 그 나선 이면에는 아마도 이 사업에 처음에 참여키로 했던 회사가 너무 노출이 돼 있고 이번 사건으로 너무도 많은 그 뭐 비난 여론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R2, B1, B2의 K-팝 콘텐츠 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인천경제청의 그 거대한 꿈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된 팩트예요. 그럼 이 뒤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 거냐? 우선 말입니다. 이 R2 부지 개발의 상당 기간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뭘 해서 만든다고 하기에는 이번에 그 경제청이 받은 디미지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청장의 임기에는 검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차기 청장이 온다 손 치더라도 이분도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은 백지화 됐다. 이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어떤 개발 방향이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고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들어오기도 힘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문제의 화근이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만약에 오피스텔만 안 진다고 한다면 여기 뭐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이의 제기할 소재가 별로 없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오피스텔을 안 지면 이 사업 자체도 안 됐겠지만 이득이 안 남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추가로 들어오거나 사업 조건을 완화해서 오피스텔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09예요. 우리 709에 송도 국제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송도 국제와 복합 단지는 국내 굴지의 금융계, 뭐 KB증권이라든지 하나은행, KB부동산 신탁 등이 한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특수 목적법인이 이제 송도 국제 복합 단지 개발지구인데 지금 송도가 그 삼성 로지스틱스 덕분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뭐냐면 사실 오피스텔입니다. 1인 또는 2인이 거주할 오피스텔. 이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런 소형 1, 2형 1인 2 또는 2인이 거주한 오피스텔은 상당히 분양도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말씀드린 송도 국제 복합 단지에 오피스텔을 지금 처음 당초 가놨던 것보다 더 늘려주는 거예요. 406가구를 더 늘려주기로 했는데 대신 이제 상업 지역의 그 면적은 줄어듭니다. 상업 시설이 들어올 지역에 오피스텔로 바꿔준 거죠. 자, 이걸 놓고도 이제 또 특혜역이 이제 또 일고 있어요. 앞서 알투부지에서 오피스텔 때문에 문제가 이제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상업시설 대신에 오피스텔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송도의 입장을 보면 삼성 로지스 쪽 주변에는 사실 오피스텔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특혜라는 이유로 이것도 저지해야 되나? 물론 송도 국제화 업무 단지는요, 국제화 복합 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그동안 이제 몇 차례 걸쳐서 허가 계획이 좀 수정이 되면서 좀 유리하게 송도 국제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 유리하게 그 우리 행정 처리를 해준 게 좀 있습니다. 처음보다 뭐 오피스텔의 그 비율을 좀 더 올려줬고 수정해주고 이게 이번에 한번 더 올려준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그게 오피스텔이 됐든 상업 어떤 시설이 됐든지 팔아서 이득을 남겨 가자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이 많이 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양이 쉽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피스텔을 늘려줘도 상업 용지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상업 용지가 좀 비싸잖아요. 상업 시설이 좀 줄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수익금으로 보면은 뭐 비등하다 그럽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주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뭐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제 이런 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아파트 면적을 가구수 면적을 좀 늘려준 게 있다 보니 또 이 지역도 또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제 송도가 이제 도시 어떤 모양을 이제 갖추면서 이제 그전 같지 않고 차량도 이제 정체가 길어지고 차량 유입도 많아지면서 주차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해요. 오피스텔 같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이 좀 처음부터 이 좀 투명 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주민들한테 미리 고지해 가면서 충분히 알리면서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일을 진행했다면 이런 백지화 사태는 없었을 텐데 이런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또 오피스텔 전체적인 늘린 사업장애까지도 특혜 의혹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여파가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 맞춰둬야 되겠죠. 주거시설, 주차시설, 그리고 문화도 좀 있고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투 부지와 그 연결됐던 얘기 같이 나눠봤고요. 송도 화물주차장 뉴스 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송도 화물주차장 부지 사진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 송도 이제 화물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공사가 저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데만 한 50억 넘게 들였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앞쪽으로 보면 아파트 쭉 보이죠. 80 아파트 보이고 뒤쪽으로 지금 그 앞쪽으로 이제 주차장이 딱 늘어서 있고 저기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데 차를 최대 402대까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곳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라고 민원이 생긴 게 2018년부터 생겼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송도 809 아파트하고 800m 뿐이 안 떨어져 있고요. 저기에 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매연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주거지 인근에 무슨 주차장이냐 해가지고 화물차 그것도 주차장이냐 해서 계속 집단 시위 계속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결국은 2021년 4월부터 3년간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한번 각 관계자들끼리 한번 보자고요. 자, 주민들 우선 809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과 800m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움직이면서 안전사고 날 수 있고 소음과 매연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서 절대 쓸 수가 없다.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되어 온 입장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저기가 그 해양수산부 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땅인데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교통시설인데 해양수산부가 저기를 지원시설이라고 신고하고 공사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다. 이러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기까지는 주민들의 그 민원이 해결되기까지는 저곳에 비록 주차장 공사를 했지만 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가건물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하겠죠. 이 가건물 허가는 안 된다. 경제청 입장은 또 단호합니다. 자, 저 땅을 이제 매입해서 저기다 주차장을 만든 이제 인천 항만공사가 있겠죠. 여기는 그 경제청 말도 안 된다. 무슨 지원 그 교통시설 지원시설 이런 얘기하냐. 지원시설이라고 해도 지원시설 안에 화물 주차장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다. 그러니까 전혀 불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809에는 화물차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 지역에는 화물차가 안 다닌다. 안전사고 있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업계는 여기에 대해서 화물업계 얘기는요. 그 지금 신항 주변에 우선 저기 주차장을 못 쓰니까 신항 주변에다가 지금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임시 주차장이 올 연말 다 사용 그 기간이 만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료가 되면 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주택지 인근에 다 주박차를 할 것이고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주차장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옮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또 화물업계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각계 얘기가 다 다르니까 이거를 놓고 이제 권익위에서 조율을 해본 거예요. 3년 동안 해봤더니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의견에서 한 발자국도 서로 물러나질 않으니까 권익위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손 들었어요. 우리 손 들었어. 우리 못합니다. 조정 실패. 이렇게 딱 확정을 해버렸네요. 그럼 이제 권익위다 기대할 게 이제 없어요. 권익위 자체가 못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건 인천경제청이 계속 가건물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내준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만공사
가설 건축물 계속 반려하는 게 위법하다. 전혀 문제 없는데 우리 소송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송도 화물 주차장 문제는요.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송 정문으로 비화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어떤 답을 좀 찾기를 바랬는데 너무도 각 그 이해관계인들 간의 입장이 너무도 완고해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원점으로 해결된 화물주차장 얘기 나눴고요. 오늘 준비된 뉴스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알림 눌러서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